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 세 번째 시간으로요. 카메라 패키지에서 이제 카메라 2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가 새로 생겼는데요. 카메라에 그 카메라 2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2 패키지의 기능들에 대해서 우선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2를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를 오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영상을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익히셔야 되는 게요. 카메라 2라고 하는 패키지에 어떤 클래스들이 들어있고 그 클래스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클래스들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2에 있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오픈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을 캡처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카메라 2 패키지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2 패키지는요, 롤리팝에서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된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하드웨어 카메라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여기 카메라를 갖다 디플리케이트 시키고 이제 앞으로는 카메라 2에 있는 것을 써라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요, 똑같이 카메라 사용할 때가 똑같아요. 앞에서처럼 카메라라고 하는 퍼미션을 당연히 정해주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카메라 2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2에 있는 카메라 2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카메라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카메라 매니저는요.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앱이 있으면 앱에서 여기 이제 단말에 있는 시스템에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있고 여기 내 앱이 있잖아요. 그럼 앱에서 이 카메라를 갖다 써야 되잖아요. 앱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카메라 매니저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매니저를 통해서요, 뭘 할 수 있냐면 카메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카메라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카메라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카메라도 획득할 수 있지만, 카메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것들, 모니터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카메라를 여기서 획득을 했어요. 이제 이때 획득한 그 카메라를 뭐라 하면 카메라 디바이스라고 명명하는데요. 이렇게 획득해 놓고 있는데 시스템에 그 안드로이드는요, 디바이스 어드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디바이스 어드민이라는 기능이 뭐냐면 내가 단말에 어떤 특정한 뭐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든지 락을 건다든지 락 화면으로 화면을 전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 앱에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없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설정해서 할 수 있는데요. 설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디바이스 어드민이라고 해요. 디바이스 어드민이라고 하는데 디바이스 어드민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 앱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게 해. 뭐 이런 것들 디세이블 시키거나 이런 것들 카메라를 갖다 내가 뺏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설정되면 더 이상 카메라를 내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카메라를 내가 얻어갈 수 있는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의 특성 앞에서 카메라의 특성은 파라메터라고 하는 거로 나타냈었죠. 파라메터에 get supported XXX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카메라의 특성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카메라의 특성을 얻어오는데 이제 카메라 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카메라 매니저를 통해서 얻어온 요 카메라 물리적 카메라 있죠. 물리적 카메라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 디바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메라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는요. 내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캡처할 거야? 어떤 영상을 캡처할 거야? 어떻게 캡처했으면 좋겠어? 이런 내가 어떻게 영상을 캡처했으면 좋겠는지를 나타내는 카메라 리퀘스트, 캡처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들어오는 영상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서피스 뷰 뭐 이런 것다가 이렇게
보낼 거예요. 서피스에 보낼 거예요. 그럼 요 영상을 이렇게 보내는 이 역할을 하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 캡처 세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캡처 세션을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캡처 리퀘스트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 디바이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갖고 있는 특성, 이 특성을 나타내는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에는요, 이 카메라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얘가 맵 형태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문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넘겨줘요. 자, 다음에 이제 카메라 캡처 세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카메라 디바이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영상을 이렇게 받을 거예요. 영상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화면에 뿌릴 건데요. 이 화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피스라고 하죠. 서피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영상을 어떻게 하냐면 서피스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요. 영상을 받아서 서피스에 출력을 하는 걸 할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로 받은 영상을 어떤 서피스로 출력하는 요 일을 담당하는 이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 캡처 세션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캡처 세션. 그래서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얻어가지고 어떤 서피스에 어떻게 출력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클래스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캡처 세션을 이용해가지고요. 카메라 영상이 이렇게 호출이 되고 있으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보낼 때 영상을 어떻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어떻게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이런 요청들을 담고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캡처 리퀘스트라고 해요. 캡처 리퀘스트.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상들이 여기에 출력이 되면 그 결과 출력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캡처 리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카메라2에 있는 패키지는 카메라2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여기 있는 이런 클래스들이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카메라를 접근하려면요. 카메라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얻어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매니저를 얻어와야 되는데 카메라 매니저는 시스템 서비스니까요. 보통 시스템 서비스는 get 시스템 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올 수 있죠. 그래서 카메라 매니저를 이렇게 얻어오고요. 카메라 매니저를 얻어온 다음에 카메라 매니저에 이제 오픈 카메라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오픈 카메라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이 카메라 디바이스라고 하는 얘를 갖다가 얻어줄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오픈 카메라를 할 건데 어떤 카메라를 오픈할 거냐? 이거는 뭐 하냐면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걸 가져와서 카메라의 특성을 보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 가지고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캡처 세션이라고 하는 거 이용해 가지고요. 그 영상을 갖다가 서피스에 출력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출력하는 이 서피스들을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객체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는 서피스 홀더, 그 다음에 서피스 텍스처라고 하는. 자, 서피스 홀더는 서피스 뷰 내부에 있었죠. 서피스 뷰 내부에 있어가지고 서피스 뷰 내부에서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 서피스를 관리하는 애가 서피스 홀더였어요. 이제 서피스 텍스처라고 하는 애는 별도로 내가 이제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텍스처 뷰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얘를 갖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서피스를 관리하는 애가 되고요. 그렇게 하는 애가 이제 서피스 텍스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서피스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코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미디어 코덱은 여기다가 내가 서피스로 미디어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면 그걸 갖다가 디코딩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파일 디코딩해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걸 처리를 해주는 게 미디어 코덱이거든요. 그래서 얘한테도 서피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 서피스에다가 내가 카메라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 녹화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미디어 레코더라는 거 썼었죠. 근데 API 21 5.0부터는요 미디어 레코더가 여러분 인풋으로 받을 때는 카메라 뭐 이런 것들만 받았잖아요. 근데 서피스를 인풋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미디어 레코더가.
미디어 레코더가 서피스를 인풋으로 받으면 이제 해당하는 서피스에다가 카메라가 그림을 그리면 요 서피스에 있는 걸 가지고 레코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서피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하나씩 얻기 위해서요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미지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리더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피스를 하나, 둘, 셋 내가 이제 개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수를 설정해서 갖고 있게 되고요.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넥스트 하면 여기다 그림 그리고 여기다 그림 그리고 여기다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블 버퍼링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클래스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얻어올 때 사용하는 이미지 리더라고 하는 애가 이제 서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영상은 여기에 있는 서피스 홀더라든지 서피스 텍스처, 그 다음 미디어 코덱, 미디어 레코더, 이미지 리더 등과 같은 이런 클래스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각자 역할들을 좀 보면요. 여기 보면 카메라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카메라 매니저는요. 앱하고 카메라를 연결시켜서 관리하기 위한 게 카메라 매니저고요. 카메라 매니저를 통해서 내가 물리적 카메라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물리적 카메라를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 디바이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특성, 카메라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고요. 카메라로부터의 영상을 받아서 그 영상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서피스에다가 출력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 캡처 세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내가 갖다가 여기다 출력을 할 때 어떻게 갖다가 출력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갖다가 출력을 하는데 오토포커스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토 익스포저 적용해 주시고요.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영상을 갖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 캡처 리퀘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카메라 매니저는 여러분들이 얻어오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카메라 매니저 해서 겟 시스템 서비스에서 이렇게 얻어오시면 돼요. 카메라 매니저에 있는 기능을 보면요. 일단 카메라 아이디 리스트 해가지고 스트링을 넘겨받는 게 있는데요. 카메라 아이디 리스트 하면은 카메라가 어떤 프론트 카메라, 백 카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이 넘어와요. 이름이 어떻게 돼 있다? 뭐 이름이 0, 1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르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트링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획득하냐면 이거 아이디 가지고요. get camera characteristics 해가지고요.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걸 획득하게 됩니다.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을 획득하고 나면요. 이 카메라 캐릭터리스틱 안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렌즈 페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렌즈 페이싱. 렌즈 페이싱이 프론트가 있고요. 백이 있어요. 즉, 그 후방 카메라냐, 전방 카메라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카메라인지 카메라 특성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카메라가 지원하는 기능들이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내가 이제 물리적 카메라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오픈 카메라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카메라 디바이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리턴 값으로 넘겨주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 디바이스에 가서 오픈해가지고 그 오픈된 정보를 가져와서 넘겨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리스너를 등록하고 그 리스너를 통해서 카메라 디바이스를 획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메소드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후레쉬가 있죠. 후레쉬. 그래서 후레쉬를 이용해서 후레쉬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후레쉬 모드가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설정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인데요.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은 get 카메라 캐릭터리스틱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얻어온 카메라 캐릭터리스틱 안에는요.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키값으로 뭐 이런 정보들을 주면 그거에 대한 결과 값으로 이런 것들이 넘어오고요. 이렇게 넘어온 정보들이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이 값의 의미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것들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우리가 해봤던 게 컬러 이펙트였죠. 컬러 이펙트에 대한 게 지원되는 컬러 이펙트 목록을 이렇게 키값을 주면
인티저의 어레이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거 이거 지원돼 이렇게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렌즈 페이싱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방 카메라냐 후방 카메라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렌즈 페이싱 값을 읽으면요. 인티저 값이 넘어오는데 이 인티저 값이 렌즈 페이싱 프론트냐 렌즈 페이싱 백이냐 아니면 익스터널 외부 카메라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전방 카메라인지 후방 카메라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request available capabilitie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내가 영상을 갖다가 얻을 건데 굉장히 짧은 간격 프레임으로 해서 영상을 얻을 건지 굉장히 퀄리티 높은 영상을 얻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처리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available capabilities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스트림 컨피규레이션 맵이라고 하는 얘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이제 영상을 갖다가 내가 카메라로부터 서피스에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영상을 카메라로부터 서피스에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어떤 애들이 가능하고 아웃풋으로 나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가능한지 이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스트림 컨피규레이션 맵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스트림 컨피규레이션 맵을 내가 얻어와서요. 그거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출력되는 영상의 사이즈를 구해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원 가능한 사이즈들 쭉 얻어온 다음에 거기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데이터의 포맷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데이터 포맷 이거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있는 스트림 컨피규레이션 맵이라는 거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서의 오리엔테이션 앞에서 얘기했었죠. 카메라의 방향 뭐 이런 것들 하는 이런 것들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 가능 개수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캐릭터리스틱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게 전방 카메라인지 후방 카메라인지 알아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사이즈, 그 다음에 포맷이 무엇인지 여기 있는 스트림 컨피규레이션 맵이라는 것 통해서 얻어오게 됩니다. 스트림 컨피규레이션 맵 안에는요. 하이 레졸루션일 때 아웃풋 사이즈, 하이 레졸루션일 때 아웃풋 사이즈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하이 스피드 비디오일 때 FPS 범위 어떻게 되는지 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웃풋 포맷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웃풋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얻어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얻어와 가지고 카메라가 이제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영상으로 만들 때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카메라를 얻는 것들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얻을 수 있는지. 자, 우선 카메라를 얻기 위해서는요, 카메라 매니저를 얻어오고요. 카메라 매니저로부터 이제 카메라 디바이스 아이디를 획득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카메라, 렌즈 페이싱을 읽어서요. 렌즈 페이싱이 백인 카메라를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 매니저에 오픈 카메라 해가지고 카메라를 오픈한 다음에 카메라 디바이스를 획득하면 됩니다. 자, 일단 카메라 매니저를 이렇게 얻어왔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아이디를 얻어온 다음에 카메라 아이디 가지고요. 캐릭터리스틱 이렇게 얻고요. 그렇게 얻은 카메라의 캐릭터리스틱에서 렌즈 페이싱 얻어가지고 렌즈 페이싱이 페이싱 백 이면 그러면 이제 카메라 백 카메라라는 얘기죠. 백 카메라. 백 카메라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획득하는 카메라는 이거고 캐릭터리스틱은 이거고 그 다음에 스트림 맵 얘가 할 수 있는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애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카메라에 오픈 카메라 할 건데요. 오픈 카메라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퍼미션 체크를 해야 돼요. 얘는 API 21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동적 퍼미션 기능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퍼미션을 갖다가 예전에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밖에 기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API 23부터는요, 22가 아니라 API 23부터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동적으로 퍼미션을 코드상에서 이 기능을 쓴다고 할 때 사용자에게 이 퍼미션이 필요하니 승인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사용자가 승인을 하면 그때부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동적 퍼미션 기능이 추가됐고요. 동적 퍼미션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오픈 카메라 같이 카메라 퍼미션이 필요한 얘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 퍼미션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로직이 이렇게 앞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퍼미션을 획득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고요. 카메라 퍼미션이 획득되어 있으면 이제 오픈 카메라 해가지고 카메라를 오픈할 겁니다. 카메라를 오픈하면 여기 이제 카메라 아이디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이제 콜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카메라가 오픈되면 여기 있는 콜백을 통해서 오픈된 카메라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오픈됐고 오픈된 카메라 디바이스는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콜백에 보면 에러라든지 아니면 디스커넥이라든지 카메라를 내가 클로즈 했을 때 카메라 디바이스에 클로즈라는 기능인데 카메라 디바이스에 클로즈를 눌러서 카메라를 클로즈 했을 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디바이스를 획득하는 겁니다. 자, 획득한 카메라 디바이스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이제 캡처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캡처 세션을 생성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메라 디바이스에는 get ID 해가지고 획득된 카메라의 ID를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의 연결을 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create capture request라고 해가지고요, 캡처하는 것을 어떻게 캡처하겠다,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리퀘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빌더를 넘겨주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create capture request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템플릿 타입을 넣어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리퀘스트의 빌더가 만들어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eate capture session이라고 해서 이제 캡처를 할 수 있는 세션을 넘겨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카메라 캡처 세션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하이스피드일 때라든지 그 다음에 리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 그래서 재활용해가지고 처리할 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메소드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제 카메라 디바이스를 획득했고요. 카메라 디바이스로부터요, 영상을 캡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디바이스로부터 영상을 캡처하려면요, 일단 내가 어떤 영상을 캡처할 건지에 대한 걸 create capture request로 리퀘스트를 만들어요. create capture request로 리퀘스트를 만듭니다. create capture request로 만들어진 애는요, 바로 캡처 리퀘스트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request.builder라고 해서 빌더가 만들어져요. 빌더. 이렇게 해서 빌더를 생성한 다음에요, 빌더에다가 add target 해가지고 내가 영상을 어디다 뿌렸으면 좋겠는지 그 서피스 있죠, 서피스를 갖다가 리퀘스트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영상을 생성할 때 뭐 오토포커스는 사용할 거고, 뭐는 어떻게 할 거고, 뭐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키값으로 등록해 준 다음에 이제 빌드라고 하는 걸 호출해 가지고 캡처 리퀘스트라는 걸 생성을 해요. 자, 이제 내가 뭐가 또 하나 필요하냐면 캡처 세션이 필요해요. 캡처 세션. 카메라 캡처 세션이라고 하는 얘가 필요한데요. 카메라 캡처 세션은 create capture sess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캡처 세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캡처 세션을 생성할 때도 똑같이 서피스를 넣어서 생성을 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캡처 세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 보면 캡처 또는 set repeating reques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캡처라고 하면 한 번만 캡처를 하는 거고요, set repeating request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캡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호출해 주게 되면 캡처가 일어나요. 자, 내가 여기 있는 빌더를 생성할 때요, create capture request 안에 템플릿을 적용해 주는데요, 템플릿 값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카메라 디바이스에 매뉴얼, 프리뷰, 레코드,
그 다음에 스틸 캡처, 비디오 스냅샷,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캡처 리퀘스트의 빌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잠깐 보면요. 일단 캡처 리퀘스트의 빌더를 생성할 때, 자, 얘는 이제 프리뷰를 하기 위한 리퀘스트를 생성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리뷰하면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 서피스 홀더에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뷰하면 어디다 넣을 거냐면 미디어 레코더에 있는 서피스에다 이렇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는 빌더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포커스라든지 오토 익스포즈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빌더를 만들어 놓고, 이 빌더를 가지고 빌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캡처 리퀘스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캡처 세션에 set repeating request, 프리뷰니까 반복적으로 캡처를 해야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캡처가 아니라 set repeating request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캡처를 해줘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영상이 여기와 여기 있는 서피스에 같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출력이 된 결과는 캡처 콜백이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그 결과는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캡처 리퀘스트 안에는 여기 보면 이제 자동 리퀘스트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래시 모드라든지, 컬러 이펙트라든지,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살펴봤던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캡처할 때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캡처 세션이라는 거였죠. 카메라 캡처 세션. 카메라 캡처 세션은요,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가져와서 이 영상을 갖다가 이제 서피스에다가 이렇게 보내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카메라 캡처 세션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캡처 세션을 생성할 때는요, 카메라 디바이스에 크리에이트 캡처 세션을 호출해가지고 생성할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트 캡처 세션으로 호출하면 리턴 값으로 캡처 세션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요, 이때 등록한 콜백을 통해서 스테이터스 콜백을 등록하는데요. 스테이터스 콜백을 통해서 캡처 세션이 생성되면 on configured 해서 지금 캡처 세션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다 해서 넘겨줍니다. 그럼 여기서 캡처 세션을 받아가지고 캡처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서피스 텍스처라는 거 이용해가지고요, 서피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카메라 디바이스 크리에이트 캡처 세션에서 세션을 만들 겁니다. 캡처 세션을 이렇게 만들 때 캡처 세션의 첫 번째 인자는 뭐냐면 서피스의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예요. 서피스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만든 영상을 출력할 거고요. 이미지를 받을 리더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 콜백 하면은 configured 정상적으로 컴피그가 완료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캡처 세션을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configured에 실패하면 configured fail이 오고요. 이때는 이제 캡처 세션을 획득하는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캡처 세션을 하나 얻어올 수 있고요. 캡처 세션 안에 있는 기능은 내가 한번 캡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캡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리퀘스트를 얘는 한 개씩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퀘스트를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 버스트라고 하는 요 메소드가 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뭐냐면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캡처하는 거를 멈춘다든지, 반복을 멈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프로세서블 해가지고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캡처 세션의 스테이터스 콜백에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캡처를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되면은 on configure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처 세션을 내가 클로즈 해가지고 더 이상 쓰지 않을 때는 클로즈. 레디는 내가 캡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캡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캡처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캡처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캡처를 하고 있으면 on active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캡처 콜백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캡처를 하고 나면 캡처가 성공했다, 뭐 캡처를 시작했고 처리 중이고 완료됐고 그 다음에 실패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콜백을 통해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캡처 결과는요 어떻게 되냐면 아웃풋 서피스라고 해서요, 아웃풋을 나타내는 서피스에 설정이 돼요.
캡처 결과는 아웃풋을 나타내는 서피스 설정이 되는데요. 그럼 이 아웃풋을 나타내는 서피스를 가지고 있는 객체는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 서피스 뷰, 즉 서피스 홀더죠. 그 다음에 텍스처 뷰, 서피스 텍스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디어 코덱, 미디어 레코더, 그 다음에 이미지 리더라고 하는 이런 객체들의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각 객체들은요, 여기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 사이즈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스트링 컴피그 맵에 보면은 get output size 해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사이즈들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런 API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당하는 클래스를 넣어주면 사이즈 이거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결과값을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것 사용할 때 이제 사이즈를 넘겨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를 넘겨받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이즈 중에 내가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사이즈를 어디다 설정하냐면 여기 set fix size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서피스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넘겨받은 거 가지고요. 예, set default buffer size 해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그 다음 미디어 코덱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아웃풋 사이즈로 넘겨받은 사이즈를 가지고 미디어 포맷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가지고 create input surface에서 서피스 생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레코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이즈를 넘겨받아가지고요. 이어가지고서 set 비디오 사이즈에서 비디오 사이즈를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리더라고 하는 거는 생성할 때 이미지 리더는 여기서 아웃풋 포맷을 얻어오고요. 내가 원하는 아웃풋 포맷, 뭐 JPG면 JPG 이렇게 얻어온 다음에 JPG를 넣어서 사이즈를 얻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즈를 얻은 거 가지고서 내가 뉴 인스턴스로 해서 이미지 리더를 만들 때 여기다 사이즈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사이즈를 갖는 해당하는 사이즈 서피스를 갖는 이미지 리더가 생성되고요. 그것으로부터 get 서피스의 서피스를 얻어가지고 그 서피스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카메라 2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카메라 2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과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카메라 2 패키지는요, 롤리팝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된,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이 업데이트된 패키지가 이제 카메라 2고요. 이제 카메라 디바이스라고 해서 물리적 카메라를 나타내는 이런 클래스가 제공이 됐었죠. 그래서 카메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가 캡처 리퀘스트라든지 카메라 캡처 세션 이런 것들을 생성해가지고 캡처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상을 캡처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카메라 캡처 세션이라는 객체고요. 카메라 캡처 세션은 캡처라든지 set 캡처 리피팅이라든지 뭐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영상을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